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의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합에 대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할 때마다 설명을 매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요. 먼저 합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합, 삼합, 육합, 오합이고요. 방합, 삼합, 육합은 지지에 관한 것이고요. 오합은 천간의 합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고요. 먼저 방합이에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닮은 사람끼리 뭉쳐 있는 거죠. 생지, 왕지, 고지가 성향적으로 닮았고요. 동서남북 방향, 계절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사주 원국이나 또는 대운, 세운에서 이 왕지를 기준으로 뭉칠 때 더 힘을 발휘하고 쓰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해자축, 수국, 임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이 있더라. 이것을 왼손의 운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지지의 위치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디마다 그 위치가 있고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죠. 방합이라는 것이 닮은 지지들끼리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동서남북 방향과 계절도 나타내고요. 그럼 먼저 해자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은요, 겨울이고 수기운이고 북쪽을 나타내죠. 그리고 임묘진은 봄이고 목기운이고 동쪽이고요. 사오미는 여름이고 불이고 화기운이고 남쪽이에요. 이 왕지의 성향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유술, 가을이고 금기운이고 서쪽이에요. 이렇게 왼손 운지법으로 해서 방합을 봐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바로 그냥 글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는 민족이니까요. 요 왼손의 이 마디에 이 지지의 위치 요거를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임묘, 진 요렇게요.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임묘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로 보고 그냥 방합이든 삼합이든 육합이든 다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임묘진 봄, 목기운 동쪽이고 사오미 여름, 불 남쪽이고 신유수 가을, 금기운 서쪽이고 해자축은 겨울, 물 북쪽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삼합에 대해서 이번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이 무엇이냐? 생지, 왕지, 고지가 생긴 거는 좀 다른데 사회적 뜻을 같이 모아서 만든 해외사 같은 개념이에요. 지장간을 보면은 그 뜻을 같이 모았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왕지의 기운으로 기결이 되고요. 목표가 있어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뭉친 거죠. 충국이 오면은 잘 깨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응집력은 좋습니다. 어느 분들은 방합이 더 힘이 세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삼합이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있고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방합이 훨씬 낫기도 하고 삼합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삼합은 무엇이냐 하면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국, 해묘미 목국, 사유축 금국이 있습니다. 운지법으로도 한번 볼게요. 삼합은요, 12신살과 매칭해서 정말 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를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언제나 생지는 지살이라고 하고 왕지는 장성살, 고지는 화개살, 요것을 머리에 이미지로 꽉 고착을 시키셔야 되세요. 생지는 무조건 인신사해가 오니까 일제 오는 모든 생지는 모두 지살이구나 라고 외우시고요. 왕지는 무조건 자오묘유가 오니까 일지에 자오묘유가 온다 한다면 무조건 장성살이구나. 그리고 고지는 무조건 진술충미가 오니까 그럼 일지의 고지는 모두 화개살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을 앞자리만 따서 지장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합을 운지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묘미, 목국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지의 기운으로 기결이 된다. 지장간에는 다 목기운이 들어가 있더라. 요거고요. 그 다음은 인오술이에요. 화기운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사유축, 금기운을 만들고요. 또 신자진, 수기운을 만들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육합은요, 지지 두 개가 모여서 인위적인 합을 이루는 것인데 득과 실이 있으니까 꼭 따져봐야 된다. 요거고요. 지장 간에 공통된 합이 있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합이라는 것이 공통 분모가 있으면 좀 효력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육합은 뭐가 있느냐면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가 있어요. 이것을 이미지로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육합은요, 무조건 운지법의 대칭이에요. 반대편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가로, 세로, 선을 설명하기 쉽도록 임의로 한번 그어보고요. 자, 가로 무조건 가로 대칭이고요. 그래서 위치는 보시기가 쉬워요. 대신에 요 위치들이 합을 이루면서 무엇을 이뤘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자축합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로 대칭이에요. 말하자면 정지된 비가 축토에 내리니까 이 축토, 땅이 단단해지더라, 토기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의 한목은요, 나무에 물을 주니까 나무가 튼실해진다, 목기운을 만들고요. 묘술합파는요, 음의 왕성한 목기운이 뜨거운 대지를 감싸니까 화기운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진유합금은요, 바위가 옥토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금기운을 만든다. 사신합수는 뜨거운 불이 금기운을 녹이려고 드니까 이 금기운이 흐물흐물 수기운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신합수가 되는 거고요. 오미합파는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화기운이 유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합은요, 천간의 합인데요. 역시나 득과 실을 따져야 돼요. 갑기합파토, 을경합파금, 병신합파수, 정임합파목, 무게합파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외우냐 하면요. 먼저 갑을 병정무를 쓰고요. 그 아래다가 질서정연하게 기경신 임계를 쓰는 거예요. 음양이 언제나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 글자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제한 5번째 천간이 합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만들더라. 5개 합이라 해서 천간의 합이라고 그래서 오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갑기합파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갑목이 기토에다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니까 기토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기합파토라고 하고요. 을경합파금은 여린 풀이 큰 바위를 감싸니까 바위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을경합파금이라고 하고요. 병신합파수는 태양과 작은 쇠가 만나면 요 화학작용으로 물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병신합파수가 되고요. 정임합파목은 작은 불과 큰 물의 만남으로 바다에다가 이 작은 불을 비추니까 이 바다 식물들이 자라더라. 그래서 정임합파목, 무게합파화는요. 뜨거운 대지에 작은 물 또는 봄비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가하니까 연기가 나면서 작은 불꽃이 인다. 그래서 무게합파화가 되는 거예요. 네, 합을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요. 합의 해석을 제가 해드렸지만 일단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방합은 그대로 둬도 머리에 인지되고요. 육합도 가로 대칭이니까 외우시기가 쉽고 삼합은 지장간이 이어져도 좀 외우셔야 되시고요. 오합도 이해하시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외우라는 거네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해 주세요? 뭐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시련이에요. 요 좀 외우면 진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뭐 그래도 남편은 안 바뀌겠죠. 와이프도 안 바뀌어요. 새끼는 여전히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